성동구가 전하는 청아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코스는 또 다른 물 이야기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깨끗한 물이 쏟아지기까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도 시설의 역사는 또 언제부턴지, 수돗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박물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깨끗하고 시원하게 제공되는 물. 여러분은 과연 이게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이야기 오늘 선생님 뵙고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수도박물관은 이제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던 시설이시고요. 네. 지금 아리수를 사용한 지가 지금 11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1년 전에 이제 상수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도박물관으로 2008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은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실 앞에 있는 건물은 저희 이제 본관으로 지정이 되었던 송수실 건물이시고요. 송수실 건물은 이제 1907년에 지어져서 112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물을 보내주던 기관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상수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1년 전의 정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 네, 둘러볼 곳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2008년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던 뚝섬 수원지 정수장을 복원, 정비해 선보인 박물관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인 만큼 100년을 넘어선 서울 수돗물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아울러 현재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 생산 과정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시작과 미래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죠. 네, 선생님, 이곳에는요, 참 많은 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앞쪽에 있는 여기 모형 보실 건데요. 앞쪽에 있는 모형은 저희가 이제 111년 전의 모습을 전시를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습 따라서 저희가 이제 111년 전의 정수 과정 말씀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저희 들어와 있는 송수실은 앞쪽에 있으시고요. 네, 이 송수실 옆쪽에 보시면은 붙어 있는 건물이 이제 펌프실로 이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기가 1907년에 지어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950년 6.25 전쟁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옆에 있는 펌프실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송수실도 아까 외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총알 맞은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의 흔적들 이런 거 남아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 한강 보이실 텐데 여기 한강에 이제 물 정수하는 과정 첫 번째가 앞에 있는 침전지로서 이 침전지는 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혀주는 장소입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 빨리 가라앉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품을 넣고 있는데요. 100년 전에는 이런 약품들을 넣지 않기 때문에 5시간을 기다려서 침전을 시키고요. 이제 5시간 뒤에 보면은 더러운 것들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물만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앞쪽에 있는 완속 여과지시고요. 이 완속 여과지는 이제 느린 속도로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물을 정수해내는 시설인데요. 하루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물의 높이가 4m 정도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느린 속도로 만들어도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서울 시민 12만 5천 명한테 저희가 물을 보내드리게 되고요. 네, 완송여과지에서는 모래와 자갈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래층 표면에 증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더 작은 입자까지 찾아내서 산화시켜주고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세균 제거율이 평균적으로 98% 이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든 물들 옆쪽에 보시면은 정수지라는 시설에서 잠깐 저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저희 송수실에서 물 보내드릴 건데 보내드리는 기계는 저희 뒤쪽에 전시되어 있는 저 기계들이 물 보내드리는 기계입니다. 서울의 상수도 기술이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08년의 일로 이전까지는 우물이나 강물을 길어 사용했는데요. 당시 수돗물을 공급했던 뚝도 정수장은 경성수도 양수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전체 급수량의 32%를 정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16만 5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네요. 호나마다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쉽게 전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건 지도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앞쪽에 보이시는 지도는 이제 1930년대에 제작이 됐던 이제 경성수도 일반 평면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원본은 아니시고 원본은 한 요만한데요. 이제 좀 키워봤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지나다녔던 아리수의 물길들을 보여드리는 지도시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저희 있는 성수실에서 보내드리는 물들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아래쪽은 지금 저희가 있는 성수실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현산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산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 위로 저희가 물을 올려드립니다. 예, 올라갔던 물들은 내려오면서 이렇게 물길들을 이루게 되고요. 네,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가장 많은 물들 흐르시는 여기가 지금 사대문 안쪽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들 지나가고 있고요. 네, 초록색 선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곳 저기 도착한 곳이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물을 보내줬던 예전에 이제 지금은 신용산 지역이고요. 예전에는 일본 사령부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물을 빼서 보내드렸던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박물관은 본관과 완송여과지, 그리고 별관과 전시관, 체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요. 꼭 들러봐야 할 곳 중 하나는 외부에 자리 잡은 완속여과지. 네,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설들 중에서 물을 여과하는 시설인 완송여과지 시설이시고요. 네, 이곳은 지금 1908년에 가동이 시작돼서 1990년까지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네, 보시면은 앞쪽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위쪽은 지금 모래층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자갈층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처음 지을 때 자갈을 먼저 25cm 깔고요. 그 위를 모래 75cm로 덮어서 이렇게 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들이 들어와서 모래층 지나고 자갈층을 지나면서 이제 깨끗한 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곳이 약간 동굴같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유가 원래는 이제 물이 겨울에 얼지 말라고 안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뚜껑을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이 방금 다녀오신 송수실이랑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72호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네. 완속 여과지와 함께 박물관 건물 자체도 근대 건축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유적인데요. 유서 깊은 박물관 건물 내에는 수돗물 공급 이전에 활동했던 물장수를 시작으로 상수도 체계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 정수나 공급에 사용됐던 장치들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는데요. 무려 1920년대 기계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는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기획전시실이시고요. 저희 이제 1908년부터 이제 2019년도까지에 있는 요 상수도 역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아리수 이제 서울과 함께 흐르다라는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저희 이제 상수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그동안 사용되었던 수도 계량기라든지 아니면 누수 탐지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세요. 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일상을 살고 있을까요? 과거에 사용됐던 다양한 기계들이 당시 정수 시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각각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기계의 일색입니다. 아니, 이쪽에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앞에 있는 이 막대기는 이제 청음봉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요. 이제 물이 새고 있는 누수 지점을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알아봐주는 기계고요. 요거는 이제 청진기랑 똑같은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귀를 대고 들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누수음도 이제 실제로 녹음한 소리들도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이제 요 사용 방법은 누수가 될 것 같은 이제 의심 지역이 있잖아요. 그 의심 지역의 밑에 부분을 땅에 박고 요 앞에 있는 고무 부분을 귀에 대면 이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누수가 된 지점인 것을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요. 광복 이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이제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쪽에 보면요. 좀 독특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옮겨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됐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낸 기술력. 이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와 과거의 수도 계량기, 수전 번호판 등이 전시돼 있고요. 잔류염소 세차계 측정기 등을 통해서 현재 170개 항목에 이르는 수질 검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 관리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수질 실험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앞에 있는 수질 실험실은 이제 저희 집 아리수 나오는 요 수도관들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네네. 이럴 때 수질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수질 검사 실시하는 요 기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질 검사 시작할 때 처음에 저희 집으로 이제 검침원 두 분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커다랗게 5가지의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3개를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있는 휴대용 pH를 측정해서 저희가 산도를 측정할 거고요. 저희는 중성에서 이제 약 알칼리성의 물만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용 잔류 염소 측정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물 속에 남아 있는 염소가 이제 저희 몸 속에 뭐 무해할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측정해주는 기계시고요. 그리고 휴대용 탁도 측정기는 저희가 흐린 정도를 측정을 해주는 이렇게 3가지 기계 있으시고요. 나머지 2가지의 검사는 이제 녹물 검사로 굴이나 철에 대한 검사, 반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기구들이 다 전시돼 있는 거네요. 이번에는 물과 환경 전시관을 찾았는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전시관이었는데요. 똑똑한 물 사용법, 함께 알아볼까요? 네, 여기 또 새로운 곳에 왔는데요. 여긴 또 어떤 건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저희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물과 환경 전시관이시고요.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혹시 하루에 물 좀 많이 드시나요? 요새는 좀 못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드시나요?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4리터 정도 된다고 하세요. 네, 그 정도면은 지금 옆에 보이시면 저 물병 하나 보이시죠? 네. 저 하나가 2리터짜리인데요. 저거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물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약 1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1.4리터만 이제 채워서 드셔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8컵 정도의 분량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몸속에 있는 또 근육이 물 담아주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운동해서 근육량 늘려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옆에 보면은 수건 측정기도 있는데요. 저건 또 따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오셔서 자유롭게 체험 가능하십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 몸에도 지구에도 소중한 물, 그 중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아끼는 법까지 배울 수 있는 곳, 성동구의 수돗물 박물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